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 하락의 끝이 어딘지 지나봐야 알겠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하락장 분명히 오죠. 상승장만 있는 주식시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게 되면 하락 없이 계속 상승만 해요. 그런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하락장은 분명히 올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누구든지 인정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현재는 하락장이지만 현재 앞으로 3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당연히 모를 것 아닙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상승장과 하락장을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년, 5년 동안 비싼 가격으로 수량을 부지런히 모아놨는데 3년, 5년 후에 폭락을 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것과 이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량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모으는 과정에 별로 모으지도 않았어요. 아예 지금 폭락을 해. 그래서 싼 가격으로 모은 후에 3년, 5년 후에 주가의 상승 혜택을 보는 것.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후자 선택해요. 후자 선택을 안 한다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하락장 없이 지금 현재 작년 말 가격 엔비디아 333달러 지금 160달러예요.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또 천슬라 1230달러가 지금 600달러대예요. 반토막 났죠. 또 우리가 투자하는 ETF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년 전이 아니라 2020년 가을로 갔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을 안 하고 이제 모아가는 과정인데 비싸게 계속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2만 원 밑으로 안 떨어져서 주당 2만 몇천 원씩 계속 사모았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3년, 5년 후에 비싸게 샀는데 폭락하는 거와 지금 이렇게 폭락했을 때 부지런히 모았다가 3년, 5년 후에 반대로 상승하는 거와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후자 선택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 대가들, 투자에 대한 대가들, 또 관련 금융, 경제, 대학 교수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는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예일대학교 기금투자위원장이면서 주식투자 전문가예요. 이 찰스 앨리스가 몇 달 전에 미국 TV에 출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할 텐데 4가지 투자 핵심,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4가지 투자 핵심의 4개. 1번 저축. 그렇죠?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해야 그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내가 매달 벌어들이는 인컴 그걸 가지고 남는 것 없이 다 써버립니다.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합니까? 남의 돈, 빚낸 돈 말이 안 되겠죠? 투자 핵심 4가지 중에 하나가 저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실행하고 있죠? 두 번째, 분산. 우리 분산 투자하고 있잖아요. 개별 종목이 아닌 분산 투자, ETF로 분산 투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인덱싱, 인덱스 펀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인덱스 펀드에 넣고 있어요. 또 하나, 꾸준한 끈기. 이러한 말들, 내용들은 주식의 대가들,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 하나같이 일관되게 말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저축, 분산, 인덱스, 꾸준한 끈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다면 전체 시장지수 또는 S&P 500 지수를 권장을 했습니다. 또 지침과 결정 적을수록 효과적이고 점잖은 방치가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된다라고 했어요. 점잖은 방치, 무엇을 합니까? 말합니까?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각종 뉴스들, 이슈들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끊고 꾸준히 수량을 늘려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TV에 나와서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나는 당신의 10계명을 좋아한다. 앵커가 물어본 거죠. 10계명 중 사람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중요한 계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찰스 앨리스가 첫 번째 계명이다. 저축하라. 저축하지 않은 것을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고 있죠? 저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투자할 수 없죠? 더 빨리 저축을 시작해 그것을 자신의 삶과 가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는 알뜰살뜰 절약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성공적인 투자를 달성하고 싶다면 저축이 비밀이다.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자산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축만이 방법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투자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축해야 한다. 분산은 현명하다. 인덱싱은 큰 의미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끈기도 큰 의미가 있다 하고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저축 아주 중요하다. 저축은 자산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다. 자산은 365일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한다. 이거 보니 어떤 거 생각납니까? 워런 버핏이 한 말 생각나지 않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투자에 대가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산은 365일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한다 하고 얘기했어요. 찰스 앨리스가. 분산, 두 번째는 분산이다. 최대한 분산하라. 쉬운 방법은 인덱스 펀드다. S&P 500과 같이 매우 넓은 범위에 하는 것이다. 분산이 크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이 흥미롭고 긍정적인지 모르고 무엇이 실망스럽고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주식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대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S&P 500에 넣는 것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잃는 것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은 분산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인덱싱 세 번째. 세 번째는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수수료를 내면 끝이다. 내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인데 투자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래는 인덱싱이다. 비용이 저렴하고 광범위한 분산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매우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꾸준한 끈기. 마지막으로 복리는 투자 성공의 위대한 비밀이다. 내가 존경하는 워런 버핏을 보자. 그는 비즈니스 스쿨 후에 투자를 했는데 65년에 은퇴했다면 재산은 약 20억 달러가 조금 넘을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는 20억 달러를 훨씬 넘게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를 위해 일하고 복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이다. 복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복리 효과의 대부분은 자기가 보고 있는 기간의 마지막 10%에서 발생한다. 복리는 처음에는 별로 못 느끼죠? 그동안에 몇 번 그래프를 봤죠?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급상승합니다. 빨리 시작해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복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면 11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찰스 앨리스가 자신을 알고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를 이해하라. 문제는 각 개인마다 다르다. 7,700개의 상장지수 펀드가 있는데 ETF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물었더니 찰스 앨리스가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먼저 바닐라 맛으로 시작한다. 일반 바닐라는 전체 시장지수 또는 S&P 500 지수다. 이것은 전체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찰스 앨리스가 나와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부분을 책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투자 전문가인 찰스 앨리스는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라고 말했다. 첫째,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계의 수재들을 이길 일반인은 드물다. 그렇죠.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과 다투잖아요. 외국인이 우리 개인처럼 외국인 개인이 아닙니다. 외국의 투자회사들,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금융계의 수재들을 이길 일반인은 드물다. 둘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그러나 월가의 일벌레들, 월스트리트, 월가의 일벌레들을 이길 일반인은 드물다. 미식 축구 경기를 보면 미국에는 유럽이나 이 남미는 축구, 우리나라도 축구 좋아하죠. 근데 럭비, 풋볼, 미식 축구 경기를 보면 프로 선수들이 당신보다 훨씬 빠르고 힘세고 고통을 잘 참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분명히 당신은 프로 선수들과 경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 거래량의 90%는 기관들이 주무르고 그중의 절반은 세계 50대 투자사들이 주무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세계 제1의 수재들이 하루 종일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다. 나 역시 그들에 맞서 경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찰스 앨리스가 피하는 상대라면 당신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앨리스는 어렵기는 해도 게임에서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덱스 펀드를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아예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게임이 뭡니까?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먼스리 트레이딩, 매일 사고팔고 하거나 다달이 사고팔고 하거나 이런 게임을 안 하고 그냥 아예 게임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인덱스 펀드를 사서 꾸준히 보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각종 책이나 또 투자 대가들이 TV나 또 연설이나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어떤 책이라든지 일관되게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대로 투자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비싼 가격으로 부지런히 모았어요. 수량을. 3년 5년 후에 폭락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폭락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여기까지. 감사합니다.